끝나면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방송 끝나면 찾아오는 상큼 2교시 황농문 교수와 함께 생각의 힘, 몰입의 세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부 뉴스를 아주 알기 쉽게 전해주는 도시락보이 이두성 기자도 함께합니다. 이두성 기자, 네. 새벽마다 몰입해서 기사 쓰죠? 아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니 몰입할 때 네. 그 로딩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아, 몰입하면 딱 되는데 몰입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죠. 아. 이런 애들을 위한 해결법도 꼭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몰입의 장벽이 있는 거예요. 아, 장벽이 있는 자꾸 거. 딴짓을 합니다. 장벽이 거의 만리장성급. 알겠습니다. 일단 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네. 빨리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모두 상클 2교시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질문하고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암동 클래스 인스타그램 지금 계정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암동 클래스 검색하시면 제일 상단에 뜨니까 팔로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교수님 성함은 잘 몰랐지만 다른 분들도 모르시지만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이 책이구나. 이 책이 이분이 쓰신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오, 요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아, 이거 표지도 저 표지가 기억나는데. 되게 잘 만들었어, 표지를. 왜냐면 정말 보고 있으면 몰입되는 표지거든요. 디자인 잘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몰입,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이 책이 이제 2008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었고 그다음에 2020년에 100세 기념판까지 또 새로 100세? 까만색 그 표지로 해서 다시 나왔잖아요. 100세. 많이 좀 100세. 수입도 너무 어, 대단하세요. 100세 부럽습니다. 이렇게 대작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측하시고 쓰신 거예요? 아니요. 네. 그냥 학자로서 경험하신 거를 그냥 네, 나누고 싶다 정도의 네, 정도로. 네. 그런데 이렇게 100세까지 100세. 찍으셨으니까 100세 부럽네요. 축하한번 100세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랑 카이스트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셨고 그럼 솔직히 공부 되게 네. 잘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몰입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학생 때부터 몰입 잘하셨죠. 제가 몰입에 도움이 되는 이제 공부 방법을 알게 됐는데 네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그 공부할 때 수학 문제를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은 포기하고 답을 본다고요. 근데 저는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고 답을 보면 내가 진 거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심지어 몇 줄이고 그래서 다 이제 하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문제와 경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몰입적 사고랑 바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아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며칠을 몇 날을 고민하신 그 과정 자체가 그리고 선생님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풀고 싶어서 계속 고민하신 맞아요. 거잖아요. 스스로 그 어린 마음에.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풀었을 때 도파민이라고 하는 쾌감 물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 게임보다 더 재밌어요. 이두성 기자 옆에 신기하다. 표정이 무슨 말씀하시는 공감이 거예요? 잘 표정이 지금. 공감이 잘 안 가는 거죠. 공감을 안 가요. 아니 근데- 교수님이야 그러셨지만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래요. 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희가 몰입 캠프 할 때 주니어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다들 재밌어요. 오. 네. 그래요?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을 생각하려고 가이드하는 해주는 거죠. 그때가 힘들어요. 그 과정에. 근데 딱 해결하고 나서는 애들이 얼굴 표정이 확 바뀌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앙피치님께서도 우리 이도성 기자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댓글에서. 산만한 사람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어.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쪽 뭐 방금 엄청 말씀하신 긴 대답이 될 수 있지만 조금 간단하게 요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신다면 산만한 사람도 몰입이 가능합니까? 작은 성공부터 경험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만해. 그래서 얘가 집중을 못 하는데 얘한테는 처음에는 모르지만 5분이나 10분 만에 풀리는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되죠. 근데 그걸 잘 얼러서 포기하지 않게 이제 잘 하면 그러니까 얘한테는 한 1시간 정도 생각하라고 하는 게 좋아요. 얘한테는. 너 이거 1시간 반 생각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짜증내면서 하는 거죠. 근데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딱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도파민이 나와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경험을 자꾸 반복하면서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걸 알게 되고 점점 도파민 회로가 발달이 돼요. 이게 사실 아까 본 방송에서도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 시간대라서 자녀분들 어떻게 좀 했으면 좋을까에 대한 답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1시간 동안 몰입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뭐 20분 정도면 달성 가능한 그런 태스크를 주는 거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좀 성공의 경험을 그렇죠. 느끼게 해준다. 예, 예. 아,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좀 몰입에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단어로 저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걸 정의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그게 이렇게까지 발전시키면 천재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전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가 너무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직접 예, 경험하신 게? 저희가 이제 난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면 하루 이틀은 아무 진전이 없어요. 잡념만 오. 들어오고. 그러니까 정말 피 같은 시간이 아무 성과 없이 지나가요. 네. 그런데 50시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 반복되니까 이거는 과학이다. 이게 뭔가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고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근데 본 방송에서 막 주말에 막 몰입을 하다가 졸리면 선잠을 자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제가 학부모고 제 자녀한테만 적용을 해볼게요. 네. 아, 아빠 나 너무 졸려 좀 잘게. 잘게. 문제 이거 몰입해서 풀어 했는데 아 너무 졸려. 아 교수님이 선잠 자라 그랬어. 네.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야지? 그러니까 선잠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잠이 몰입도를 올리고요. 선잠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잠은 5번도 좋고 10번도 좋아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그 폴 에어딧이라는 천재 수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졸면서 연구를 했어요. 어머. 이분의 책을 보면 우리 수학자는 모두 미친 겁니다라는 이분 책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알고 봤더니 제가 이제 영재의 뇌가 되고 천재의 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50시간 몰입의 법칙. 알고 봤더니 다 잠잘 때 뇌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 개미를 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그렇죠. 네. 꿈꾸면서 많이 그 자기 네. 작품감 얻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킬 박사 하이드도 다 꿈에서 소재를 얻은 거고요. 에드가 알란 포의 모든 작품은 다 꿈속에서 얻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에드거 앨런 포. 폴 맥카트니 예스터데이도 꿈속에서 그 예스터데이. 선율을 아, 정말요? 찾았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게 잘 알려져 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꿈속에서 이제 기적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자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5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쭉 생각을 해야 자면서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길게 네, 그래서 아이들도 선잠을 허용하면 안 풀리다가 선잠 자고 나서 풀렸다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뭐 장기간으로 받는 무슨 뭐 수학 문제 이거 푸는 거 이런 그런 과제가 아니라 조금 멀리 봐서 인생의 고민 같은 거 특히 있을 때는 고민하다가 안 풀리면 그래 뭐 피곤하면 잠도 자고 하면서 해나가는 거 좋을 것 같네요 진짜. 왜냐면 또 그런 맞아요. 역사적 사례가 있으니까. 맞아요. 지금은 아주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주장했는데 그게 2004년에 네이처에 Sleep Inspires Insight라고 수면이 통찰력을 높인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로. 네이처에. 지금은 완전히 알려져 있어요. 와. 잠잘 때 창의성이 발휘가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에서 Sleep and Creativity라고 치면 잠잘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건 지금 학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냥 정설로. 정설로 알려져 있어요. 위키피디아 영어로 쳐야 되니까 우리 그 껌. 바드 얼마나 구글이 바드, 출신 아. 바드로 바드로. 한국어 서비스 된다니까. 네. 그거 해봐야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은 방송을 하면서도 창의성이나 그 어떤 유니크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좀 잠을 활용해서 방송을 하는 게 수면 방송. 자고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5분씩 싶기도 자고 하고요. 그냥. 아니 이미 이동석 기자는 그래서 네이처지가 발표하기 전부터 실천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자고 일어나면 전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공부 맞아요. 같은 거 할 때도 맞아요. 네. 한 10분, 5분 자고 일어나면 맞습니다. 전 잠을 좀 금방 자기 때문에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몰입으로 실제 해결된 문제들을 교수님 실제 경험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뭐 당연히 아까 좀 학자적으로 많이 고민이 있으실 때도 많이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가장 오래 몰입한 게 1년 반 동안 몰입한 건데요. 그러니까 1년? 보통은 저희 분야에 50년, 뭐 60년 해결 안 된 문제를 제가 2, 3개월이면 다 해결했어요. 와. 그런데 1년 반 걸린 건 왜 오래 걸렸느냐? 교과서가 틀린 거예요. 어머. 저는 교과서를 믿었죠. 네.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교과서가 틀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1년 반 이제 몰입해서 해결하고 딱 드는 생각이 이제 유한이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한이 안 여한이 남았다.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대학 그 가르치실 때. 그때는 제가 표준과학연구원에 있을 때인데요. 이제 그때 몰입한 업적으로 서울대 교수가 된 거예요. 아, 정말요? 네, 네. 어떤 거였나요, 제가- 교수님?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가 저압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원리인데요. 저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렵네요. 다이아몬드 아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니 근데 네. 야, 교과서도 틀리고 있던 거를 그걸 몰입을 발견해서 통해서. 짚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몰입으로 교과서의 오류를 찾아낸다. 지적해내셨고 서울대 교수라는 또 자리까지도 가시고 우리 몰입 박수 한번. 황 교수님 대단하지만 몰입이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맞아. 그래서 제가 몰입의 위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책을 쓴 거고요.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몰입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로 고민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사실 잘 뽑아내야 좋은 답을 얻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좀 잘 뽑아낼 수 있을까? 머릿속에 그 질문을 딱 넣고 있어야 이게 몰입이 될 몰입이 거거든요.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생각할 거를 포커싱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커싱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나의 좁은 문제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몰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총을 겨눌 때 타겟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타겟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평소에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적어요. 예, 예, 그게 예. 포커싱 포인트야. 예. 근데 평소에 포커싱 포인트를 많이 찾아놔요. 아, 미리 노트를 예, 기록해 놓는 평소에. 거군요. 네. 아, 이거는 이 문제는 내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런 것들. 이거는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어. 그런 거를 막 적어놔요. 평소에. 적어놓고 이제 몰입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거죠. 적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를 하는 느낌이네요. 딱 뭔가 딱 내가 포커스를 해야 될 포인트를. 생각하면 좋을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좋은 아이디어는 안 떠오르지만 요거는 생각할 가치가 있어. 깊이 생각할 가치가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는 거를 이 어떤 거에 몰입해야 된다. 이런 목표 설정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평소에 떠올리는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적어놓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를 찾아요. 우선순위를 내가 이제 정하는군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몰입할 텐데 거기서 시기적으로 내가 필요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이제 몰입에 들어가요. 그걸 타겟으로 해서 계속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딱 메모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면 적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려고 그러면 그다음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적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적고 잊어버리고 그래야 또 그다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 뭐 윤종신 씨나 유명 작곡가들이 자기 전에 머리맡에 항상 녹음기를 갖고 그러다가 악상. 계속 그 노래만 생각하다가 잠을 자니까 자다가 악상이 떠올라서 딱 녹음 켜고 잠결에 녹음해놓고 다음날 들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약간 그런- 아인슈타인도 그랬어요. 오. 아인슈타인도 머리맡에 메모지를 항상 놓고 자다가 아이디어 적고. 이도순 씨의 머리맡에 머리맡에 핸드폰밖에 없 핸드폰만 가면 아니 핸드폰 녹음기 있으니까. 그러면 써야겠네요. 그렇네요. 잠시 댓글 소개해드리면은 오늘 스승의 날이라면서 우리 교수님께도 스승의 날 감사하다, 스승의 날 축하드린다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신 오.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주희님께서 인내심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근데 요즘 시대엔 인내심이 더 짧아진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거 연장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들어보니까 생각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아요. 인내심이 좋으면 몰입을 잘할 것 같은데 몰입을 하면 그 훈련 속에서 인내심이- 인내심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공을 하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인내심이 커져요. 작은 성공을 하면서 인내심이 자꾸 커져요. 내가 20분까지 억지로 참았는데 풀렸어. 그러면 30분을 견딜 수가 있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점점점 이제 계속 인내심이 늘어나는 커집니다. 거야, 예.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몰입과 집중력은 다른가요? 그 집중은 시간적으로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집중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몰입은 아주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게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이 연속이 되는 거죠. 예. 집중된 상태가 시간적으로 연속.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몰입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며칠, 몇 주일, 몇 달 이렇게 연속되는 집중. 그게 이제 몰입이에요. 집중이 선으로 쭉 연결되면 몰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집중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아하.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되면은 그 집중의 상태 유지하려면은 제가 무슨 다른 생활이 있고 일이 있고 회사도 가야 되고 할 텐데 그럼 그런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몰입할 때 강한 몰입할 때는 그 기간을 딱 잡아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일정을 잡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제 강한 몰입이고 약한 몰입은 그냥 내가 자투리 시간마다 해결 안 되는 문제를 공략하는 거예요. 내가 출퇴근 시간에 뭐 샤워할 때
자투리 시간대만. 네. 밥 먹을 때. 예. 이제 그렇게 해도 성과가 나와요. 이제 그 성과를 경험한 다음에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네. 그러면은 내가 더 큰 걸 해결하고 싶어. 오. 그러면 이제 강한 몰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투리 시간 활용할 때 특히 메모를 해놓으면 좋겠네요. 네, 좀 네. 시간이 끊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간중간.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병 직장인들이 항상 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또 몰입으로도 좀 뭔가 그렇죠.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오. 예. 이걸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일단 월요병이 왜 생기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월요일이 있어서 아닙니까? 직장이 있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장에서는 그 직장이 이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있어요. 어. 그게 관련된 이제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게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말에 이제 퍼지죠. 그러니까 네, 네, 다른 네. 생활을 하잖아요. 몰입도가 내려간 거예요. 네, 네. 그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서 월요병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활성화는 안 됐는데 그 기량이 떨어진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몰입의 원리를 이제 알면 되는데 내가 월요병을 피하고 싶으면 전날 내가 월요일 날 해야 될 업무를 생각을 하면 관련된 그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아. 워밍업. 네, 워밍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전날 못했으면 출근할 때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하면은 관련된 뇌세포가 활성화가 돼요. 오, 너무 신기하다. 의식의 내용이 그 무의식의 생중계가 돼요. 아니, 생각만 어쩐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막 들여다보라는 게 아니라 전혀 아니고. 생각 정도만. 그러니까 그 이게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 아니 왜냐면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제 주변에 굉장히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요? 친구라고 네. 일단. 일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주말에 가끔 회사를 가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집에서라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리스트업을 쫙 하더라고요. 아. 그런 다음에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하고 싶지 않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미리 하고 워밍업을 하고 월요일에 출근을 해요. 그 중요한 게 그 선생님 말씀과 버무려 보면 스트레스 자기가 안 받을 정도로. 네. 아. 그래서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는 요 문제만 집중을 해서 해결한다. 이게 되게 오, 신기하다. 플랜을 딱 짜고 출근을 하더라고요. 되게 약간 선생님의 그 사례로도 볼 수 있는. 예. 깜짝 놀랐어요. 아, 왜냐면 너무나 인정받고 너무 잘하거든요, 일을. 아니, 꺼낸 것도 좀 부디. 제가 배웠어야 되는데. 아니 어쩐지 그래서 배웠어야 늘 되는데. 출근하기 전날 밤에 이거니까 저한테 자꾸 일 얘기를 걸어갖고 저한테 워밍업을 시켜주더라고요. 스트레스 안 받게 워밍업만 시키는 거죠. 저도 좀 시켜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내일 또 뭐 오프닝 뭘로 하고. 뭐 하냐 미리 얘기하고. 근데 선생님 말씀이 좀 중요한 이게 곡해를 해서 안 될 게 예전 온라인상에 막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월요일병 치료하려면 일요일날 회사 출근해라. 가라.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을 해놓고 이게 맞아요. 몸에 이렇게 그 정도의 생각을 흘려놓는 네네. 그 정도를 아니면 아침 그 출근 시간의 정도라. 네네. 워밍업.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워밍업이니까. 일을 해라가 아니라 딱 그 정도. 네. 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월요병 해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트레스 안 받을 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에서 맞아. 아니, 지금 한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저 몰입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몰입하면 시간이 빨리 가네. 그러네. 빨리 가죠. 네네. 몰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네네네네. 제가 이거 꼭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하나 질문하고 혹시 두 분 중에 있으면 하시면 돼요. 네. 오케이. 몰입 선생님께 제 아까 5단계도 잘 배워서 너무 좋고 막 성공에 쌓였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몰입에서 빠져나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 생각 이제 그만할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제가 몰입할 때 네네.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잠도 안 와요, 밤에. 또 새벽 2시가 됐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적고 이제 그만 자자. 새벽 3시가 됐는데 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래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잊으려고 TV를 틀었는데 TV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쾌감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독이 되는 거네. 몰입. 네네. 그래서 그 상태가 계속되면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빠져나왔는데요. 운동을 하니까 괜찮아요. 매일 땀을 흠뻑 흘리는 운동을 30분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 몰입 주제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때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운동에 딱 집중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몰입을 잘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약간 부작용이 있을 수 잘 있잖아요. 나오죠. 너무 그런 그럴 수 생각이 서로 있죠. 엮이면 맞습니다. 네. 내가 나오고 싶은 내가 컨트롤해서 나와야 되니까 네. 그때는
아주 땀 흘리면서 운동을 네. 해요. 오. 알겠습니다. 잠을 못 자요. 일단 그러니까요. 아. 흥분돼서 잠을 못 잡니다. 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돼요. 제가 궁금한 거는 몰입을 쭉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다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본인 이제 어느 정도 역할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네. 몰입만 하다 보면 좀 주변 사람들과 좀 멀어지거나 챙기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이도성 이런 건 기자 뭐- 다운 질문이네요. 너무 제 질문이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몰입을 이제 하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설계가 좀 달라져요. 삶을 자기가 단순하게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서 시간을 내가 가치 있게 보내고 뭔가 굉장히 창의적인 업적을 하잖아요. 근데도 그게 즐겁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덜 중요한 것들을 쳐내게 돼요. 그래서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아요. 거의 아주 가족하고 아주 친한 몇 사람들만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고. 근데 진짜 몰입하면 그게 즐거운 거죠. 네. 사람 조금 아. 덜 만나도 그게 아쉽지 않고 그러니까. 몰입으로 인한 쾌감이 더 그렇죠, 크니까. 그렇죠. 와, 그렇죠. 신기하다. 그것 때문에 더 윤승진은 즐겁기 사람을 때문에. 너무 좋아해서 그거 그래요? 아쉬워할 것 같긴 해. 맞아요. 몰입 못 하겠네요. 결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맞아요. 주변 사람한테 몰입하는 거죠. 그럼요. 사람한테 몰입하는 하면 되죠. 것도 좋은 일이죠. 네. 그 마지막 댓글 하나만 네네. 읽어드릴게요. 그 이주희님이 뭔가 교수님은 전략을 짜고 전쟁에 나가시는 분 같아서 멋지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야, 전략을 짜고, 짜고 전쟁에 전쟁에 나간다. 나간다. 아니 매일매일 어떤 그 학계라는 것도 우리가 뭐 방송계도 뭐 직장도 어떻게 보면 좀 슬픈 비유이지만 전쟁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서 자기가 단단하게 잘 버티려면 몰입이라는 그 무기가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음악 주시죠. 네. 오늘 상클 2교시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 그러니까요. 몰입 좋았습니다. 네, 잘 들었고 이도성 기자는 사람을 위해서 몰입을 시도해보지 않는 거고. 다양한 몰입을 시도해 다양한 몰입을. 저 네. 지금까지 몰입 전문가 황농문 서울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저희 마무리할 때 제가 여러분 하면 다 같이 상클하세요 하고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상클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상클하세요. 고맙습니다.